네, 안녕하세요. 본초 실버TV에서는 우리 실버 세대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또 관련된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급여액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정부가 국민들의 기초생활, 즉 최소한 이 정도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정부는 가구 단위로 보장을 해주며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생계급여, 진료시 의료비를 할인해주는 의료급여, 주택 임차시 임차료나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초중고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가 있고, 출산시 해상급여, 사망시 장제급여와 자활을 돕는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의 대상은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합인,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등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조건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을 판정하고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하여 수급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 내용과 그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142만 5천을 했던 4인 가족 생계급여가 2021년에는 146만 3천 원으로 증액되었고, 주거급여는 41만 5천 원에서 48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 2인 가구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 9,174원에서 487만 6,290원으로 2.83%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정부의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증액을 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2021년에는 20년 2월에 시작한 자궁난소 초음파에 이어 유방 초음파의 급여화 및 중증 화상 등 필요적 수술 처치 활동에 대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 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 정책 대상별 우선순위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3.2에서 16.7%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했습니다.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 한국형 누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발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도별 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를 보면은 2000년에는
최저 생계비가 2인 가구 기준으로 53만 6천원, 그리고 현금 급여는 43만 3천원 하던 것을 2015년에는 2인 가구가 최저 생계비 105만 1천원, 그리고 현금 급여를 8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1인 가구와 4인 가구, 6인 가구는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156만 2천원, 2인 가구가 266만원에서 2020년에는 175만 7천원, 299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2만 7천원, 70만 2천원, 79만원, 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인 가구, 4인 가구, 6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 표를 보시면서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182만 7,831원, 2인 가구가 308만 8,079원, 3인 가구가 398만 3,950원, 4인 가구가 487만 6,290원, 그리고 7인 가구가 749만 7,198원입니다. 그리고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의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이 중위소득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입니다. 2021년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일 경우 54만 8,349원, 즉 소득 인정액이 이하면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인 가구일 경우 92만 6,424원, 3인 가구는 119만 5,185원, 4인 가구는 146만 2,887원, 그리고 7인 가구는 224만 9,159원입니다. 그리고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비교해서 그만큼 8인 가구에 더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그리고 2인 가구일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은 123만 5,232원, 그리고 7인 가구는 299만 8,879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45%로서 1인 가구는 82만 2,524원, 2인 가구는 138만 9,636원, 그리고 4인 가구는 219만 4,331원, 그리고 7인 가구는 337만 3,739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50%로서 1인 가구는 91만 3,916원, 2인 가구는 154만 4,040원, 4인 가구는 243만 8,14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됩니다. 만약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40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54만 8천에서 340만원을 뺀 14만 8,349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앞으로 설명드리는 모든 급여에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의 급여 대상은
중위소득의 30% 이하 수급자, 단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면 제외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은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내용은 의복, 음식물, 연료비,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 각 가구의 소득 재산과 소득을 합한 금액인 소득 인정을 뺀 차액을 이제 지급받고,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합이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등소득을 포함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기본공제와 이제 감액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 계산들은 약간 복잡한 내용들인데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급 방식은 금전 지급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의 급여 장소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되 보장시설이나 위탁급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그 20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합니다. 그리고 급여 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을 지급하고 부정수급 시는 예외 규정을 둡니다. 또 가구원 출생 시에는 출생일 기준으로 가구원을 추가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그 사망 시에는 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의료기관에 입원 시 조사일로부터 지난 3개월 중 30일 미만 입원자는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입원자는 장기 입원 수급자의 생계급여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감되었을 때 보장 중지하고 입소일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지합니다. 입양 시에는 기존의 입양일 기준 15일 이전 입양인 경우 50%를 지급하던 것을 입양되는 달에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병원비를 할인해 줍니다. 그 지원은 모든 병원비가 아니라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하는 병원비만 할인해 주며 비급여 항목은 일반인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1종과 근로능력이 있는 2종으로 구분하여 그 할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즉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비를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급여에서 1종과 2종을 보시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시에 이제 그 비용은 없고 외래 시 1차 의원 1,000원, 2차 1,500원, 3차 지정병원 2,000원, 약국에서는 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매월 본인 부담 상한액이 5만원입니다. 그리고 2종 의료급여는 입원 시에 1차에서는 10%, 2차 병원 종합병원에서는 10%, 3차 똑같이 10%를 이제 부담하고 외래 진료 시에는 1차 의원에서는 1,000원, 2차 및 3차 병원에서는 15%, 약국에서는 500원, 그리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고 단 타법령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지원 내용은 전세, 월세, 임대주택, 고시원, 여인숙 등 실제 임차료와
자가주택일 경우 수선 유지비용 등을 포함하여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 가구는 거주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즉 임차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환산액 연 4%, 즉 1억 보증금이면은 4%, 이제 40만 원, 400만 원을 감안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이제 주거급여 월 임대료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주거급여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나누어서 차등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 1급지에서는 31만원, 월 31만원, 2급지 23만 9천원, 3급지 19,000원, 19만원, 4급지 16만 3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4인 가구일 경우 1급지에서는 48만원, 2급지인 37만 1천원, 3급지에서는 29만 4천원, 4급지에서는 25만 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인 가구, 3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는 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거급여에 있어서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배, 장판 등 경보수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457만 원 한도로 수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5급수, 난방 등 중보수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수선비용 849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지붕, 기둥 등 대보수에 대해서는 1241만 원을 한도로 7년 주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급여들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신청하는 데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함하고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이제 인증서 받으시고 지급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교육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의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급여자,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 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급여 내용은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등입니다. 그 교육급여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급여가 이제 변동된 내용을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2021년도에는 초등학생은 28만 6천원, 중학생은 37만 6천원으로 정액을 하였고, 교육활동 지원비로 학생별 교육 수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고등학생은 44만 8천원인데 고교생은 정규 교과서 금액과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지원액이 초등학생은 38.8%, 중학생은 27.5%, 고교생은 6.1%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상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급여를 받습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이 해상급여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진단서에 의해 사산 및 유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합니다. 예, 급여액은 1인당 70만원 한도로 현금 지급을 하고 상동이일 때는 14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급여와 해상급여는 그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급여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보통 미국, 영국,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출산율이 1.7에서 1.8, 9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으로 떨어진 지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0.92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그 출생자 수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심각한 수준인데, 이렇게 이제 그 출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보입니다. 예, 장제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급여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습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행급여 특례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때 이제 지급합니다.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합니다. 급여액은 80만원이고 단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을 때 물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제급여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신청 처리하고 7일 이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복지로는 대부분의 급여를 신청할 때 이 복지로의 정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활급여는 법 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및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 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지도 등 창업 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러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을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의 이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수급권자, 수급자, 보급품, 보장기간, 부양의무자, 최저보장 수준, 최저생계비, 개별 가구 등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고, 소득 인정액, 그리고 급여의 기본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의 기준, 외국인에 대한 특례, 최저 보장 수준의 결정,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이 조항은 2014년 12월 30일에 이제 신설되어서 최근에 복지 기준이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8, 9년 전에 쓴 글에서 이 중위소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인정의 산정, 근로소득, 그리고 이제 소득 인정액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소득과 재산인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대충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 소득을 포함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이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가 이 법에 의한 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내용 등.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여러 혜택과 감면 등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처음에 다 쓰려고 하다가 이 영상에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음 동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 내용들은 교육장학금 지원, 국민취업제도 지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근로장려세제, 농식품 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도시가스 요금 경감, 명절 위로금,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자녀 장려 세제, 저소득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전기요금 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 난방요금 감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취업 맞춤 특기병 학력 조건 완화, 통신요금 감면, 통합문화 이용권,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풍수의 보험료 지원, 학교 우유급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실만 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최저생활 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급여 중 임차료에 있어 서울 수도권과 지방 등 1급지에서 4급지로 분류하여 임차료를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소멸해가는 지방과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 차이를 축소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어려운 분들이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제 소상공인이 가장 어렵고 농업 농촌 부분 등은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진국형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을 좀 더 활력 있게 한다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